안녕하세요, 레드알팸 정준석입니다. 네, 퓨트 정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올해 마지막 시승하는 차량. 네. 뭐 영상 편집하면은 내년에 네.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네시스의 후륜구동 기반 네. 컴팩트 스포츠 세단 G70. 네.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통해 변화를 준 제네시스 G70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디자인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화를 준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모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좋습니다. 요즘 제네시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쿼드 램프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범퍼도 굉장히 라인도 강조가 됐지만 볼륨을 되게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강인한 인상으로 좀 변화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뭐 AMG 패키지라든지 네네네. M 패키지 보는 것처럼 네. 이 하단 쪽 에어 인테이크 네.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곽을 많이 잡아놓고 처음 이 페이스리프트 G70 모델이 나왔을 때 실제로 제가 봐도 사진이나 이제 그런 시각적인 요소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 확실히 실물로 봤을 때는 밸런스나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다고 해야 되나? 근육질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많이 표현이 돼서요. 네. 그런 부분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 저희가 GV70도 보고 그리고 이제 G70을 보다 보니까 저 램프가 조금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어도 어차피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기존 베이스를 바탕으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최신의 요즘 패밀리 룩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 버전이 제네시스라고 하기에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그렇죠. 있었습니다. 전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네시스 얼굴로 바뀐 부분은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뭐 사이드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네네. 기존과 동일하고 펜더 쪽에 이제 에어벤트 라인이 좀 디자인이 변경된 거 외에는 사실 뭐 도어라든지 리어 펜더 이런 건 다 동일하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바라봤을 때 뭐 전면부의 헤드램프와 후면부의 테일램프에 대한 디자인이 연결되는 것 때문에 이제 변화가 있어 보이는 거는 같지만 전체 프레임은 동일하다. 디자인에 대한 어떤 측면부에 있어서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요. 쿠페 형태로 해가지고 잘 만든 차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봤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네네. 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리프트 전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 새롭게 해줬는데 좋습니다. 저 휠 디자인도 딱게 저 아주 좋은 세차하기도 편할 것 같고 네. 보기에도 상당히 디자인이 멋지고 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 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레드 캘리퍼 네.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반영된 부분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어 후면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부의 디자인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로 의견들을 보면 후면부가 너무 약하고 별로인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역시 뭐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번호판을 범퍼 쪽으로 내리면서 트렁크를 넓게 가져가면서 제네시스 엠블럼 들어가고 좌우 쿼드 램프 형태로 해가지고 디자인 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후면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전면보다. 네, 개인적인 제 취향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 너무 플레이트도 내리고 네. 범퍼도 수정하고 그렇죠. 그랬으면 어느 정도 다 바꿨단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 이 테일램프를 이 트렁크 라인까지는 좀 넣어줘야 그랬으면은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예전 C클래스 보는 그렇죠. 그 느낌이 좀 강합니다. C클래스 디자인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GV70을 딱 보고 저희 둘 다 한 말이 이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왔어야 되는구나 라고 보이는데 어차피 다 수정한 거 조금 더 램프 길게 빼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왜냐면 저 제네시스 레터링 있는 부분이 좀 허하게 보이는 그렇기는 해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빼줬으면 존재감이 더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그렇다 보면 전면은 짧고 뒤에는 길고 그렇죠. 이상이지. 밸런스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뭐 트렁크 리드는 올려놔서 스포일러 형상 잡아준 부분도 괜찮고 아래쪽 범퍼도
듀얼 네. 머플러 배치시켜줘서 좀 더 스포티한 네. 안정적인 스탠스 이거는 이제 실제 군용 코드예요. 4개, 네. 양쪽에 이게 2개씩 돼 있어서 좀 스포티한 분위기 연출해주는 후면부 디자인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 실내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좀 변화를 많이 줬던 반면 실내는 기존 네. 디자인하고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단 중앙 디스플레이를 10.25인치로 화면을 키워줬고, 전자식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연식 변경을 통해서 적용이 됐던 네. 부분인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에도 반영이 된, 그래서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 그래서 2개 와이드한 스크린이 자리를 해서 요즘 차 좀 요즘 타고 있는 추세죠. 네. 타고 있는 듯한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는 뭐 동일합니다. 기존하고 동일한 형태고, G70 탈 때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소재. 그렇지. 소재도 고급스럽고 마감 상태, 그다음에 스티치라든지 이런 재봉선까지도 역시 고급 세단을 지향하는 모델인 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그럼 차급으로 좀 구분을 짓는 반면 제네시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네네. G70 같은 막내 라인업, 엔트리 라인업에도 꽤 소재로 좋은 걸 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오너분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도 뭐 한 3년 정도 지났지만 디자인도 올드해 보이지 않고 상당히 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되는데 이건 저희가 좋아하는 방식. 네, 요게 버튼형보다는 역시 기어 레버 방식의 뭐랄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좀 올드한 건가요? 이게 꼭 운전을 할 때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뭐 운전할 때 이렇게 꼭 두 손을 잡고 하시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손을 딱 놓기에도 좋고, 그리고 뭐 변속할 때도 느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다이얼이나 버튼식은 여기가 상당히 이쁘게 꾸밀 수는 있는데 이 딜레이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렇죠. 한 반박자 정도. 어쨌든 요건 저희가 마음에 드는 부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해갖고 요것도 상당히 괜찮고, 요 밑에 버튼류 같은 경우에도 스틸. 확실히 이 소재적인 부분에 봤었을 때 현대가 굉장히 이제는 다 잘해놓고서 이런 소재에서 싼마이가 나가지고서는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많이 맞물려 있는데 가죽, 스틸 뭐 이렇게 많이 맞물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화롭게 돼 있고, 단차나 이런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감도 상당히 잘 돼 있고, 휠 같은 경우에도 뭐 변화는 없습니다. 동일한 3스포크 디자인이고,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는 1열에서 느끼는 뭐 공간이라든지 편의 사양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확실히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차가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요즘 트렌드는 다 반영을 해놓고 기존 디자인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70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시트 쪽에 여기가 뭐 얼마나 좁은지 자기네들도 알아가지고 무릎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파놨어요. 근데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촬영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1열에서 조금 편안하게 좀 탔다 싶을 정도만 밀었음에도 레그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좌석 승객이 굉장히 좀 무릎 레그룸 공간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해주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제네시스 G70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긴 하죠. 저희가 1열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게 이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아래에 있습니다. 해서 딱 중심이 잡혀서 주행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와 상반되게 뒤로 오면 이게 푹 공간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레그룸도 그렇지만 이렇게 발을 좀 편하게 놓을 수도 없고. 일단 이 등받이 각도라든지 시트 엉덩이 부분의 어떤 착자감은 굉장히 좋아요. 시트는 진짜 좋습니다. 시트 진짜 좋고 착자감 좋고, 촉감만이 아니라 이 오는 이 압박한 주는 이 느낌도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이 레그룸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뭐 4인이 동승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당연히 활용을 하면 되는데, 얘는 일반 세단처럼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세단을 원하시면 G80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잠깐 4명이 이동하거나 2명이 대부분 활용을 하신다 했을 때는 G70을 고려하셔도. 저 같은 경우도 가족 단위 이동하지 않는 이상 2인 이상 제가 차를 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제가 산다 그러면 저는 데일리카로서 그냥 편안하게 저 혼자 다니는 거에서는 최고죠. 최고의 차인데 실용성이라든지 그리고 1인이 여러 대의 차를 구비한다는 게 그렇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위에 편의사양은 워크인 돼 있고요. 그리고 2열 에어벤트하고 여기 USB 충전도 돼 있고, 3단으로 됩니다. 열선도 3단계로. 그리고 트렁크 전동식. 네.
네. 원래는 지축은 처음 출시된 데는 전동식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연식 변경 통해서 네. 적용이 됐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반영이 된 이런 거 테두리도 이렇게 메탈 소재로 신경 썼음. 네, 신경 썼고. 원래 요 소재랑 같이 이렇게 대부분 쓰는데 현대는 제가 이거를 3주, 한 2주, 3주 됐네요. 이제 골프장에 동일한 모델을 끌고 갔다 왔는데, 캐디백, 그러니까 골프백 2개 실립니다. 2개. 그 이상은 안 됩니다. 2개도 겨우겨우 실립니다. 그러니까 G70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는 사람도 2명, 네. 골프백도 2개 네.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활용도에 있어서는 차급이 가진 그렇죠. 그 정도의 러기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공간에서는 좀 이번에 출시된 GV70에 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또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센스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삼각대지 않습니까? 그 비상 세워놓는. 그게 꼭 펼치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도 반사경 역할을 트렁크를 열어놓으면 반사돼 갖고 센스 보일 수 있죠, 있는. 이 정도도. 자, 그리고 닫을 때는 다시 눌러주면 전동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정말 부드럽게 닫힙니다. 제네시스 이번에 G70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쪽에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가면서 말 그대로 페이스리프트, 앞뒤에 대한 어떤 인상적인 부분하고 디자인적인 부분 외에는 사실 그렇게 뭐 딱히 변화되고 그런 건 없어요. 성능적인 부분에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는 형제차 스팅어는 파워트레인에 네. 2.0 엔트리 모델은 2.5로 상향을 시켜준 반면 제네시스 G70은 기존과 동일한 네네네.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스포츠 패키지 선택하면 전자식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G70 중에 최상위 네. 3.3 네.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3.3L 트윈 터보 네.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380마력, 최대 토크는 52 정도의 상당히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제공해 주는데요. 과하죠? 이 차체 사이즈 3.3 터보는 진짜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차가 달려주는데, 실제 이제 처음에 제네시스 G70이 나왔을 때 이 3.3 터보는 그렇게 판매량이 높진 않았어요. 왜냐면 세제트적인 부분도 있고 연비적인 부분은 완전히 그냥 배제하고 만든 세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한마디씩 했던 건 뭐냐면, G70은 3.3 터보를 타야 진정한 그 진짜다. 성능을 제대로 된 주행감을 느껴볼 수 있구나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지금 시승하면서 달리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달려준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좀 우악스럽다는 느낌. 네네네. 그 정도로 상당히 파워풀하고 그냥 가속 페달 가져가면 그때부터 팍팍 네.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현행 지금 제네시스가 파워트레인에 대한 개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3 터보 모델은 이제 G70만 네. 적용이 되는, 뭐 G80이나 네. GV80에는 3.5 네. 터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G70만 경험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네.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부들부들한 면도 있지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럭셔리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3.5 새로운 엔진 같은 경우에도 좀 여유롭게 네. 거친 거보다는 좀 부드럽고 여유롭게 주행 세팅이 되어 있는 반면 이 녀석만큼은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도 되고 좀 전반적으로 달리기에 있어서도 꽤 적극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G70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브렘보 브레이크 킷이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감응식 서스펜션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감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죠. 그러면서 브레이크는 뭐 잘 달리는 차는 무조건 핵심은 잘 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뭐 세팅 값이 워낙 좋기 때문에 G70에 대한 주행 성능을 따로 논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워낙에 다 갖춘 차라서 뭐 특별히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2.0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네,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차고 넘칠 정도로 꽤 적절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는데 이 3.3이 되면 약간 결이 달라지는, 훨씬 더 파워풀하고 그렇죠. 부드럽고 가속에 있어서도 그 6기통 엔진만이 주는 좀 고급스러운 네네네. 느낌을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3.3 모델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그렇죠. 이거죠. 이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뒤에가 살랑살랑 갑니다. 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또 사륜구동도 안 들어가 있어서 뒤쪽으로 370마력이 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변배기
시스템. 그냥 바로 힘을 받아준다라는 느낌이 몸이 제껴질 정도로 넘치는 힘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처음에 그랬었어요. 제네시스 G70이 3.3 터보를 내놨을 때 현대가 도대체 저걸 왜 내놨을까? 우리나라에서 저만한 차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또 얘도 의외로 팔렸습니다. 많이. 차를 많이 만드는 대중 모델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에 오면서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원했던 왜 우리는 후륜구동 기반의 컴팩트 4도 세단은 없냐 그걸 만들어낸 게 이 G70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3.3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 시리즈도 그렇고 C클래스도 그렇지만 그 상위 버전 고성능 버전들이 있는데 그 모델을 대체하는 네.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주행할 때는 훨씬 더 즐겁고 물론 연비 차량 유지비에 있어서야 뭐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포기하고 타야 되는데 참 이 신기한 게 제네시스 마크1 붙으면은 연비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높은 것도 있지만 2.0도 그렇게 연비가 높진 않아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요즘 시대 트렌드는 아닌데 운전하는 재미 그리고 운전자가 동승자가 좀 즐거운 이런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또 G70만이 가진 특징이 아닐까. 제가 한 6개월 정도 기회가 돼서 2.0 그냥 스포츠 패키지 없는 모델을 한동안 뭐 좌회반 타회반으로 좀 타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이 노면의 질감이 다르네요.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유로를 뛰면서도 이 노면의 상태가 고른 데가 있고 또 우퉁부퉁하다 있고 아스팔트가 있고 시멘트 바닥이 있는데 이 전자식 감응 서스펜션은 속도부터 해가지고 바닥 노면에 따라서 자기가 그 댐퍼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편안하면서도 고속 중에서는 오히려 더 굉장히 다운포스 쪽으로 쫙 가라앉아주는 그 느낌이 확실하게 구분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스포츠 세단 좀 달리기용 자동차들은 땅땅했잖아. 그러니까 뭐 돌덩이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 스포츠 세단은 진짜 양면성이 그래서 편하게 주행할 때는 그냥 편하게 주행을 그렇죠. 하다가 달리기가 시작되면 네, 그때 네. 이제 조여주는 그렇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거 서킷에서도 타보고 처음 네, 출시했을 때 그랬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 전자식 서스펜션 때문이라도 이 스포츠 패키지는 꼭 저희가 G70 말씀드릴 때마다 네네 무조건 누셔야 돼요. 이거는 외부에서 이런 거를 느낄 수는 돈 주고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단은 브렘보 4P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사양 가격 대비 네. 충분한 값어치를 해주기 때문에 네. 만약에 G70이든 뭐 요번에 출시한 GV70이든 네네. 이 두 가지 모델은 스포츠 패키지는 꼭 선택을 네네. 하시는 그거는 무조건 누셔야 돼요. 나중에 추천을. 후회하세요. 안 넣으시면. 걸 추천해드리고요. 이 외에는 그 이중 차음유리가 암비언하고 옆면 그렇죠, 적용 그렇죠. 1열하고 적용이 돼서 좀 더 정숙성 부분에서 뭐 개선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중 접합유리가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옆 차선이라든지 저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 자체가 방음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접합유리는 뭐 필수다. 요즘 같은 이제 고급 세단에서는 현재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역시나 뭐 어쨌든 어떤 차나 호불호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출시됐을 때 실물을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제가 호평을 했었죠. 예, 사진하고 다르게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페이스리프트 측면부는 거의 변화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차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를 잘 준 것 같고요. 이제 또 다음 세대의 G70이 과연 어떠한 세팅으로 나오게 될 것이냐. 근데 아마 현대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도 많은 변화를 안 준 이유는 기존 파워트레인 자체가 이미 검증이 완료가 돼서 워낙에 좋은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페이스리프트에다가 또 2.5로 뭐 변화한다든지 그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다음 완전 풀 체인지 됐을 때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사실 또 상위 세그먼트 G80이나 GV80에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적용되는데 그게 초반에 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전 세대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부분은 거기서는 뭐 특별한 결함이 없었고 워낙 검증이 완료가 다 된 어느 정도 부분이라서, 마친 상태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네. 타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반대로 이점이 그렇죠.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외로 제네시스 G70이 여성 오너들이 참 많다. 앞으로는 여성들한테 많이 선택되는 모델이 결국에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 판매량에서도 보면 여성 오너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제네시스 G70입니다. 스팅어랑 비교를 해서 판매량이 높은 건 제네시스 마크를 단 이유도 있겠지만 이 실내 구성 네네.
그러니까 1열에서 느끼는 이 실내 만족도가 여성분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스팅어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여성분들이 실내에서 느끼는 그렇죠. 만족도가 네. G70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래서 그게 판매량으로도 네.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G70이 괜찮은 게 2.0도 그렇고 다 이게 일반유 세팅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급유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유 세팅으로 이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건 연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보완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세팅하시는 값은 2.0에 스포츠 패키지 넣어서 타시면 충분합니다. 워낙 충분하고, 물론 시승차는 지금 3.3이지만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느낌과 이런 것들은 2.0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가장 네. 적절한 G70을 타는 데 있어서 뭐 3.3이 다 좋긴 한데 네. 어쨌든 스포츠 패키지만 누르면 돼요. 네. 그럼 몰라요, 누구도.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죠. 3.3은 과한 네, 느낌이 네, 네. 있어서 2.0의 스포츠 패키지 정도 넣어서 즐기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자, 그리고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한층 강화를 해주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는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가 속도가 60km 이상에서만 활성화가 됐고, 그것도 스마트 크루즈와 연동됐을 때 이 기능이 활성화됐던 반면 현재는 핸들 아이콘 된 이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나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도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기능이 확장된, 그러니까 요즘 브랜드에서 적용되는 최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G70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물론 상위 세그먼트인 G80이나 GV80처럼 좀 더 진화된 운전자 지원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한층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춘 부분은 G70에 반영된 다양한 기능 중 꽤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19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1km 정도 표기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50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560에서 7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부분변경을 통해 변화를 준 제네시스 막내 G70 만나봤는데요. 올해 마지막 저희가 함께하는 시승차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악스러운 3.3 모델을 일부러 좀 섭외를 해서 즐겨봤는데 내년에도 같이 할 거지? 그럼 열심히 할게요. 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좀 시국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평상시에 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 스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게 정말 많은데 대부분 행사들이 다 중단이 되고 설사 운행한다고 그래도 간략하게 간소화시키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시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런칭 행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좀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면 좀 다양하게 여러분께 또 재밌는 영상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서 상당히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렇죠. 그 일상을 즐기지 못했던,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저희가 가진 능력 안에서 네.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레드 RPM TV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마지막 인사. 네. 저는 레드 RPM이었고요. 피트 정현철이었습니다. 피터 정현철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